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국회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판까지도 참 국정감사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이 어제 틀어졌대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번에 등장을 하는데 박찬대 의원 나오는 동영상이 아니라 역술인 천공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틀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여야는 또 한 번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표 부정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조직이 지금 개표 조작을 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당하는 거죠. 자, 이제 이때까지 이제 국민 앞에 이건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 마이크를 통해서. 정확하지 않고 추측된 이런 천공 정법 강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개별위원 질의도 전체 상황에 맞게 해야죠. 뛰어들지 마세요. 왜? 검열하지 마십시오. 검열 안 해요. 마세요. 할 게 있고 마세요. 국정감사장에도 하고요. 조용히 하세요. 마세요. 자, 저게 뭐냐? 아까 박찬대 의원이 동영상 하나를 보자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려면 보통 이렇게 왜 큰 그 천막 있죠? 그 스크린에다가 틀어놓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휴대전화를 이렇게 조그만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이제 양측의 간사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감장에서 그 화면으로 이제 영상을 틀려면 예.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 정도는 되는데 음성이 나오게 하는 거는 양당 간사 간에 이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박찬대 의원이 이제 본인의 자리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그 오디오를 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되지 않은 오디오를 틀어서 꼼수 진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래서 안 된다. 그 위원장도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군요. 특히나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천공이 한 정법 시대 영상을 이제 그 주장이 특별히 이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그 강의 영상을 이제 동의 없이 튼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야당에서는 의원이 개별 자기 질의 시간에 할애해서 영상을 튼 건데 그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소란이 더 벌어졌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의 천공 동영상 틀기 계속 천공을 이제 부각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천공 저 사람 영상이 뭐라고 저렇게 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공이라는 분이 진짜 실세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볼 생각이 없고 저분이 유튜브에서 무슨 강의를 하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저분이 실세고 대통령이랑 가까우면 신경도 안 써요. 상관없어요, 천공. 예, 근데 지금 자꾸 저는 자극적인 걸로 선관위가 정말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해두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질렀는데 이게 부정선거 여부가 아니라 선관위가 일 똑바로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됐던 걸 좀 점검하고 기강회의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걸 덮어버리려 하는 거 아니냐. 천공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 틀은 거다?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한 게 다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선관위의 무능과 비밀번호 1, 2, 3, 4, 5가 말이 됩니까? 그냥 단적으로. 그런 걸 지금 가리고 국민 시선을 돌리려고 저런 영상을 털어서 이제 정쟁을 유발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천공 같은 사람한테 아무 관심 없고요. 선관위 일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천공 같은 사람한테는 관심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천공 같은 사람한테 관심 없다. 이 부분을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께서 직접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도어 스태핑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때도 조문을 해야 된다 할 때도 또 조문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천공이 어떤 방송에서 말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액션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천공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방송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또 이제 휴대폰으로 잠깐 영상을 틀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나 이제 그 위원장님 그 박성준 의원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고성을 치면서 이제 위원장 역할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상황이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실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천공과의 어떤 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더하게 만드는 좀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국감장 얘기 하나만 더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이 주민대사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외통위 국정감사가 열리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황준국 주 유엔 대사에게 질문을 하다가 대사님 손이 따뜻했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손이 따뜻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외교 안보에 있어서 그 외교관들 사이에 어떤 친소관, 친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핵심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로 망명한 이후에 최고위 북한 인사가 어떻게 보면 망명했는 것이 바로 지금 그 태영호 공사였지 의원이죠. 않습니까? 예. 그때가 2016년 8월이었는데 그 당시 주영 한국 대사가 바로 지금 유엔 대사를 하고 있는 황준석 유엔 대사였던 것이죠. 아, 그때 영국에서 만났군요. 그렇죠. 결국 그 당시에 그 황 대사는 대사로 또 지금 태영호 의원은 공사로 있다 보니까 직급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누가 가장 핵심 역할을 했겠습니까? 바로 황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게 끌어오면서 그때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북한을 탈출하면서 그러니까 뭐 영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을 탈출해서 내가 목숨 걸고 나오는데 나의 첫 손을 잡아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황준국 그렇죠. 대사였군요. 아마 저와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한박 웃음을 웃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저와 같은 걸 하면서 뒤에 있던 그 주미 대사는 이번 그 국감은 쉽게 넘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두 분 사이의 어떤 긴 우정 이런 부분이 저 위에 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의사 같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할 것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날렸다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